이별 슬픈 부산정거장 잘 가세요 잘 있어요. 시대가 사랑한 음악에는 그 시절을 살았던 사람들의 희로애락이 그대로 담겨있죠. 대중가요가 시작된 지 100년, 우리는 어떤 노래를 사랑했을까요? 안녕하세요. 노래하는 대중음악 사학자 장유정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정은입니다. 오늘 모신 손님이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가수인데요. 이분의 노래를 한 번도 못 들은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들은 사람은 없다고 할 정도로 음색이 아주 독특하신 분입니다. 그렇죠. 마치 1930년대 축음기에서 흘러나오는 노래와 같다라고 해서 인간 축음기라는 별명도 있고 그리고 또 뭐 꽃마차, 오빠는 풍각쟁이 이런 마녀를 하도 잘 부르셔서 마녀 소녀라는 별명도 있고 또 꾀꼬리 보이스라고 해서 꾀보라는 별명도 있고 한 번 들으면 잊을 수 없는 음색이다라고 해서 음색 여신이라는 그야말로 별명 부자라고 할 수 있는 분인데 바로 가수 신미래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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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는 풍각쟁이야, 뭐? 저는 인간 축음기 신미래입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우리 그 시절연가 프로그램 본 적 있으세요? 혜은이 선생님 편을 굉장히 인상 깊게 봤는데요. 그때 혜은이 선생님의 국민 여동생 그 시절을 생생하게 상상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굉장히 기억에 남았고요. 오늘 이렇게 기회가 되어서 정말 영광스러운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시절 연가에서 이야기할 곡이요. 우리 미래 씨와도 굉장히 인연이 깊은 곡이거든요. 미래 씨가 한 프로그램에서 이 노래를 불렀는데 동영상 조회수가 무려 780만 회. 어떤 곡인지 직접 한번 소개해 주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곡은 돌아와요 부산항해와 부산갈매기와 더불어 부산을 대표하는 3대 노래 중에 한 곡이에요. 제가 인간 축음기로서 고전가요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이 노래는 특히 제 창법과 굉장히 잘 어울리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곡입니다. 바로 이별의 부산정거장입니다. 도슬비가 소리도 없이 이별 슬픈 부산정거장 잘 가세요 잘 있어요 눈물에 기적이 운다 한많은 피난산이 서른도 많어 그래도 잊지 못할 판자집이여 경상도 사투리에 아가씨가 슬피우네 이별의 부산정거장. 저는 뭐 과거에 이 노래 워낙 유명한 노래니까 그 친구들이랑 많이 불렀었고 막 포슬레인이 노노 사운드 이거에서 부산 스테이션 이러면서 불렀던 노래인데 근데 신미래 씨는 굉장히 어린 분인데 이 노래를 어떻게 아시게 된 건가요? 제가 앞서 오빠는 풍각쟁이를 불렀잖아요. 이제 마녀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고전가요도 사랑하게 되어서 이별의 부산정거장을 처음 들었을 때부터 내 노래인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노래를 굉장히 많이 부르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노래가 이제 멜로디 리듬은 이렇게 신나는 느낌이 있지만 사실 또 가사는 그렇게 신나지만은 않은 이별을 담은 그런 가사인데 이 노래에 어떠한 그런 뭐 본인의 이별의 경험 이런 게 뭐 공감이 돼서 녹여진 것인지. 이별의 경험이라고 하면 지금 머리에 딱 떠오르는 게 몇 년 전에 저희 젊은 삼촌이 돌아가셨어요. 그때 이제 제가 처음으로 사람과 사람의 이별이 이렇게 슬픈 거구나 라는 거를 그때 처음 느끼고 눈물을 많이 흘렸던 기억은 있는데 사실 이 노래를 부를 때는 그냥 그 노래의 주인공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그냥 그 노래에 풍덩 빠져서 부르면 슬퍼지는 것 같아요. 노래 부른 뒤에 반응이 엄청 뜨거웠잖아요. 기억에 남는 댓글이 있어요?
이제 한 7, 80대 어르신분들이 많이 남겨주세요. 이제 옛날이 생각나면서 그때 그 시절에 축음기 소리를 들은 것 같아서 눈물이 나고 그때 그 시절이 생각나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하면서 댓글을 남겨주셔서 굉장히 저도 감사했고 또 이 노래를 부를 때 고정가요이다 보니까 조금 더 진지하게 부르고 싶었어요. 근데 제 목소리가 또 진지한 목소리와는 조금은 동떨어졌다고 생각을 해서 좀 귀엽게 들리는 목소리라서 그래서 더 노력을 많이 해서 세심하게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노래를 연습하면서 남인수 선생님은 남성분이시잖아요. 과연 이 노래를 남인수 선생님이 여성이셨다면 어떻게 불렀을까? 그렇게 상상했군요. 어떤 감성으로 이 노래가 과연 피어났을까라는 상상을 하면서 조금 더 세심하게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신미래 씨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연습한 노래를 어떻게 부르셨길래 수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았는지 너무나 궁금한데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여기서 한번 한 소절 부탁드려도.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보슬비가 소리도 없이 이별 슬픈 부산 정거장 잘 가세요 잘 있어요 눈물의 기적이 온다. 진짜 인간 축음기. 뭔가 축음기에서 흘러나오는 듯한. 옛날에 그 레코드 전축에서 들었던 소리 같은 게 막 진짜 현실에서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되게 막 고전적이면서도 뭔가 간드러지는 느낌? 그쵸? 이런 게 굉장히 하여튼 막 정취가 느껴지기도 하고 귀엽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너무 진짜 간드러져 옆에서 들으니까 그런 느낌인데요. 남인수 선생님의 창법은 사실은 미성이면서도 굉장히 힘 있는 성악 발성이거든요. 근데 또 이제 우리 미래 씨는 굉장히 간드러지는 창법으로 이렇게 노래를 해주셨는데요. 미래 씨가 소개해 주신 이 노래 1954년에 발매된 남인수의 이별의 부산 정거장이잖아요. 휴전한 지 1년 만에 발매가 됐는데 당시 음반 판매량이 무려 5만 장을 기록한 최고의 히트곡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 5만 장이면 어느 정도의 판매량이었던 걸까요? 당시 우리나라 음반 시장의 규모는 크지 않았죠. 사실 일제강점기에는 한반도 전역은 물론이고 또 일본이나 만주까지 음반을 판매할 수 있었다면 전쟁 후에는 우리가 분단이 되면서 또 음반을 판매할 수 있는 지역이 극히 한정됐었거든요. 게다가 또 대규모 자본을 동원할 수 없었기 때문에 1950년대 말이 되어서도 판매고 5만 장을 넘기기가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5만 장이면 찍어낼 수 있는 만큼 찍어서 팔 수 있을 만큼 다 팔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54년이면 진짜 옛날 얘기거든요. 맞아요. 거의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는 옛날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근데 다행히 KTV에 53년부터 영상이 남아있거든요. 그때가 이제 전쟁이 지나고 1년이 지난 시기인데 그쵸. 그때 우리나라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영상으로 살펴보시겠습니다. 한강 인도교를 복원을 한 거네요. 1950년 6월 28일에 폭파됐었고 그거를 다시 이제 복원을 한 거죠. 1954년에. 네, 저 한강 인도교가 1917년에 준공이 처음에 돼서 25년에 대홍수 때 떠내려갔었는데 맞아요. 29년에 만들었는데 또 6.25 때 이제 폭파가 됐던 거죠. 그래서 6.25 때 저 폭파되는 바람에 이제 막 많은 분들이 피난도 못 가고 그런 달이었는데 전쟁 끝나고 저렇게 복구가 된 거죠. 그러나 전쟁의 상처는 이루 말할 수가 없다. 6.25 전쟁 직후 한강 철교가 폐허가 된 서울의 모습. 아예 다리가 끊겨진 모습. 무너진 한강 철교. 서울이 저번에 하여튼 전선이 내려갔다 올라갔다 다시 내려갔다 또 올라갔으니까 하여튼 그리고 또 서울에서 북한군이 그 우리나라 국군이나 미군이 진주할 때 그 막으려고 도시를 파괴해서 막 이거저거 쌓아놓고 막 그렇게 했기 때문에 파괴가 많이 됐었죠. 건물이 무너지고 막 이런 모습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저게 숭례문이라고 하네요. 하와이
하와이 교포들이 국립자금을 학교 설립자금으로 다 기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천의 인가, 하와이의 하. 그래서 인하. 그래서 인하. 네. 네. 오, 너무 이런 건 독특한데요? 양복과 넥타이 중절모를 썼네요. 학생들이 저렇게 학생들이 저렇게. 멋진 모습을. 54년 서울신문에 연재돼 숱한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정비석 씨의 장편 소설 자유부인. 이 소설은 댄스가 유행했던 그 무렵의 세태와 맞물려 폭발적인 인기를 모으면서 그때 그 시절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됐다. 한편 댄스가 전염병처럼 번져 가정주부의 54년이면 전쟁 직후인데 네, 그때 이제 그때 벌써 춤바람이 저렇게 나가지고 네. 저 당시 저 정비석의 자유부인이 굉장한 인기를 얻으면서 1956년에 영화로 만들어져요. 한영모 감독의 영화로 만들어지는데 저는 저 영화를 이제 직접 또 봤거든요. 지금 봐도 어떻게 저런 장면들을 연출하지? 중간에 나보키 씨가 거의 헐벗은 모습으로 만보춤을 추는데요. 굉장히 와 정말 저거는 다 내려놓고 추는 춤이구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대학 교수의 부인이 춤바람 난 내용이에요. 그게 굉장한 그 센세이셔널한 그런 내용이었고.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이제 점점 미국식 자유주의, 뭐 자유화되는 그 속에서 벌어졌던 일인데 사람들이 막 춤도 추고 뭐 여러 가지 뭐 자유연애도 하고 그렇게 됐던 건데 그거를 자유 남성 이러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자유 부인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자가 노는 건 그건 뭐 그럴 수 있지. 여자가 노니까 이거 말도 안 돼 막 이러면서 막 온 사회가 나서서 질타를 했던. 근데 그때도 문제가 됐었던 건 일단 교수의 어떤 아내라는 춤바람이 그런 춤바람이 났다라는 거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많이 이슈가 됐었고요. 근데 저는 사실 저걸 보면서 느꼈던 건 춤에 대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열망이 진짜 오래됐구나.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에도 경성의 댄스홀을 허하라 막 이러면서 그 성명서 같은 것도 낼 정도로 춤에 대한 그 열망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그 일제 강점기도 그렇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로 1954년에 오면 자유부인에서도 이제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으니까 뭔가 우리 DNA 속에 춤에 대한 뭔가가 있는 것이 아닌가. 요즘에는 이제 친구들이 나 오늘 자유부인이야 라고 하면 아기를 이제 키우는 친구들이 오늘 남편한테 허락을 받고 나 오늘 뭐 술도 먹을 수 있고 놀 수 있는 날이야 라고 보통은 칭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자유부인이란 말을 그렇게 표현하는데 예전에는 그냥 춤바람이 나면은 자유부인이라고 생각을 했구나. 정말 시대적으로 다른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다고 그 생각을 지금 제가 하고 있느냐. 그래서 자유부인에 꽂혔었군요. 내 친구들은 자유부인을 그냥 일반적으로 쓰던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단어든지 그 시대가 달라지면서 의미가 달라지는 게 있죠. 그 당시에는 굉장히 자유부인 하면 되게 크게 다가왔다면 지금은 뭐 말씀한 것처럼 평범하게 할 수 있죠. 수복지구 행정권이 11월 15일 제2군단 사령부로부터 정부에 정식으로 인계돼 수복지구 행정권 이양하는 그런 장면이네요. 그 38선 이북 지역 군사분계선 이남 우리가 되찾은 땅 그걸 수복지구라고 하고 저희가 경기도 연천, 강원도 금화, 그다음 철원군에 대한 인수가 먼저 이루어졌대요. 네, 저기 행정권을 인수한 거죠. 그렇죠. 수복지구 주민들이 거기 한 15만 명 있었다고 하네요. 산이와 산맥의 그곳 기념탑이 제막되었습니다. 경부선 급행열차 통일호가 개통을 합니다. 1954년. 그 첫 승객이 295명. 급행열차. 부산에서 서울까지 초고속. 9시간 30분. 무려 9시간 30분. 초특급 열차인데 9시간 30분이야. 저 열차가 막 저 특급 열차가 생겨서 이름도 국민한테 공모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근데 너무 재밌는 게 당첨자가 7살 최애선. 7살이에요. 추첨을 했는데 최애선 양이. 미래 씨 혹시 본 영상 중에 자유부인 말고 또 기억에 남는 거 혹시 있으세요? 네, 통일호가 개통되었다는 그 영상에 9시 30분, 아니 9시간 반이 9시간 걸린다는 그 기사가 정말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충격적으로 빠른 속도. 네. 지금 몇 시간 정도 걸리죠? 우리가 부산까지 가려면. 서울역에서 부산역까지 2시간 30분. 아이고, 세상 많이 좋아졌어요. 점점 빨라져가지고. 근데 이제 통일호는 2004년 3월 31일 마지막 운행 후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벌써 20년이 넘었네요. 네. 그런데 이 통일호가 무려 대전에 성심당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알고 계신가요? 빵 먹고 싶다. 성심당이면은 요즘에 젊은이들 사이에서 네. 굉장히 핫한 유명한 빵집인데 네. 이게 통일호랑 연관이 있다고요? 네, 원래 성심당 최초 창업주인 임길순 선생님의 고향은 함경남도 함흥인데요. 1·4·5태 때 거제도로 오셔서 진해로 넘어가서 냉면 장사를 하시다가 이렇게 생활이 어려우니까 큰 도시에 정착하면 생활이 나아지겠지라는 생각을 하시고 1956년에 서울행 통일호에 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5시간 정도 달리던 열차가 대전에서 고장으로 멈추었는데요. 근데 이때 이 시절에는 고장으로 멈추면 언제 다시 열차가 움직일지 모르던 그런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톨릭 신자이던 임씨 가족은 열차에서 내려서 대전역에서 가장 가까운 성당을 찾아가게 돼요. 신부님이 구호물자였던 밀가루 2포대를 나눠주셨는데 그러니까 밀가루 막 나눠주던 시절이군요. 네, 구호물자로 밀가루를 2포대 나눠주셨는데요. 그걸 가지고 임씨 가족이 찐빵을 만들어서 대전역 앞에서 팔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성심당의 시작이라고 해요. 통일호 그때 고장나지 않았으면 큰일 났을 뻔했네요. 그러게요. 네. 통일호가 그때 고장난 덕분에 대전 성심당이라는 지역 명물이 생길 수 있었네요. 네, 마침 이별의 부산정거장도 경부선 열차 이야기거든요. 통일호는 아니지만. 그래서 낯선 부산 땅에서 피난살이 마치고 추억을 간직한 채 환도 열차에 몸을 실죠. 즉 전쟁 후에 부산에서 서울로 피난민을 태우고 출발한 열차가 그 이별을 맞는 순간을 묘사하는 건데요. 가사를 살펴보면 당시 모습이 아주 생생하게 그려지거든요. 함께 보시죠. 보슬비가 소리도 없이 이별 슬픈 부산정거장. 잘 가세요, 잘 있어요. 눈물의 기적이 온다. 한많은 피난살이 서름도 많아. 그래도 잊지 못할 판잣집이요. 경상도 사투리에 아가씨가 슬피 우네. 이별의 부산정거장. 첫 구절에서부터 그 이별 슬픈 부산정거장이라는 가사가 나오잖아요. 이 가사부터 어떤 부산역의 고유한 특징이 담겨 있거든요. 뭘까요? 부산역은 중간 귀착지가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시발점이 아니면 종착점이니까 떠나가거나 돌아오거나 그런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부산역에서 열차를 탔다면 무조건 떠나가는 사람들일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부산역은 수많은 감정이 농축된 공간이기도 하거든요. 반갑거나 아쉽고 이런 마음들이 다 이렇게 농축되어 있을 텐데요. 이별의 부산정거장은 3절로 이루어져 있는데 1절에 아까 제가 읽어드린 부분 보면 화자가 떠나는 피난민이에요. 그렇죠? 이제 잘 있어요, 잘 가세요, 네, 눈물의 기적이 온다 이렇게 떠나는 거죠.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른 그런 이별의 아쉬움을 표현했다고 볼 수 있네요. 그런데 가사에 보면 한많은 피난살이 그래도 잊지 못할 판잣집이요 라고 하는데 당시 피난민들은 판잣집에서 많이 사셨나요? 그렇죠. 왜냐하면 부산에 사람들이 갑자기 막 몰려들었는데 집을 공급을 할 수가 없잖아요. 집이라는 게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 부산이 그때 1023일 동안 임시수도 역할을 했는데 굉장히 장기간이잖아요. 그때 온갖 피난민들 이북에서 오시고 막 온갖 남한의 여러 지방에서 가고 해가지고 전쟁 직전에 부산 인구가 47만 명이었는데 전쟁 당시에 1·4·5태 이후에 84만 명으로 늘어났던 거예요. 2배가량이 그렇습니다. 그럼 4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갑자기 살 집이 필요해진 거네요. 근데 그 판잣집이라는 게 그냥 너무 쉽게 만들고 너무 쉽게 없어지고 이렇다 보니까 정확한 통계가 없거든요. 근데 53년도 7월 4일에 당국이 조사한 자료가 있는데 거기 보면 판잣집이 한 3만 호 정도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 판잣집이 영주동 산길스에 1,000호 정도 있었고 영도대교 해안가에 1,700호 정도 있었고 보수동에 한 600호, 국제시장에 1,200호 그리고 짜라락 있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빈터가 있으면 다 판잣집이 들어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아까 제가 한 3만 호 정도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40만 명을 수용하기가. 그러니까 그나마 판잣집이라도 있는 사람은 운이 좋은 거다. 그 빈터에 그 집을 확보하지 못한 사람들은 보수천에 걸개 같은 걸 걸어가지고 움막 같은 거 만들어서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당시 부산 정거장은요, 중앙동에 있는 현 무역회관 자리인데요. 이 근처에도 판잣집들이 있었는데 1953년 11월에 발생한 대화재 이후 옮겨갈 수밖에 없었고요. 지금은 초량동에 위치해 있어요. 네. 부산역이 옮겨질 정도의 화재면 얼마나 큰 화재였을까요? 당시 한번 기사를 보시죠. 동아일보 53년 11월 29일 기사네요. 사상 초유의 대화. 1250호가 불에 탔고요. 3명이 숨졌대요. 그래서 이재민이 3만여 명이 발생을 했는데 3만여 명. 원인은 부산시 영주동에 거주하는 주민이 다다미 방에 장치한 난로불이 과열된 것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김해 소방대까지 출동했지만 마침 또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또 추위 때문에 수도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저게 폐허가 된 사진인가 보네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집들이 형체가 안 남았네요. 다 그냥 흑백인데도 굉장히 좀 큰 화재였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 화재는 방송국으로부터 부산 철도국으로 연소하였고 다시 남쪽으로 방향을 바꾸어서 전후 12시간 동안에 걸쳐 연소되었다고 합니다. 저기가 영주동, 부산 대화의 그러니까 부산 그 큰 불에 발화진 영주동 일대고요. 아래는 중앙동 이재민들이 식사 배급을 받는 광경이거든요. 6.25 전쟁 당시에 부산을 대표하는 그 표현 중에 하나가 났다 하면 불이라는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불이 많이 났다는 건데 1952년에 1년 동안 그 기간에만 화재가 490건 정도가 났다는 거예요. 불이 자꾸 나는 원인이 판잣집이 있는데 그 안에 초롱불, 촛불, 아궁이. 왜냐면 옛날에는 전기가 없으니까 그쵸. 실제 불, 실물 불을 사용해서 불도 켜고 그러니까 조명도 밝히고 음식도 해먹고 이러다 보니까 그 불 때문에 불이 나는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고 거울에 이제 겨울에 막 강풍 불고 판잣집들이 따닥따닥따닥 붙어 있거든요. 그럼 불 한 번 나면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부산에서 우리나라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란민들은 전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맨손으로 부산에 왔지만 원래는 모두 고향에 자기 집과 일터가 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곧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판잣집 생활이 길어진 데다 또 시시때때로 화재까지 발생하니까 얼마나 서러웠을까요?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노래의 주인공은 열차에 탄 걸 보니 돌아갈 곳이 있었던 것 같아요. 꼭 가야 할 곳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경상도 아가씨가 눈물 흘리는데도 뿌리치고 가잖아요. 얼마나 가야겠으면. 그런 식으로 부산에 이별을 구하고 떠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왜냐하면 53년 7월 27일에 휴전협정이 되거든요. 그때 이후에 이제 서울에서 부산으로 왔던 사람들이 대거 서울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일단 정부가 서울로 환도를 했고 그러니까 공무원들, 회사원들이 다 이제 따라가게 되고 그다음에 장사하던 분들이 다 따라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부산역이 연일 서울 가는 승객들과 배웅 나온 사람들 사이에 이별하는 광경 그렇게 부산역에서 딸마다 펼쳐졌다고 하고 아마 이 노래의 주인공도 그래서 그런 이별을 하면서 서울 가는 12열차를 탔던 것 같습니다. 근데 12열차가 번호를 말하는 건가요? 그렇죠. 숫자 10인데 열차 번호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부산에서 저녁 시간대에 출발해서 다음날 새벽 시간대에 서울에 도착하는 그 야간 보통열차 번호가 12번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노래 가사에 12열차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래의 주인공은 부산에서 저녁 때 열차를 탔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당시에 열차마다 이제 번호가 있는데 서울에서 지방으로 가는 열차의 번호는 홀수로 찍히고 지방에서 서울로 가는 열차의 번호는 짝수였다고 합니다. 2절 가사도 한번 볼까요? 그래서 보면은 서울 가는 12열차에 기대 앉은 젊은 나그네 시름 없이 내다보는 창밖에 등불이 존다. 쓰라린 피난살이 지나고 보니 그래도 끊지 못할 순정 때문에 기적도 목이 메어 소리 높이 우는구나 이별의 부산정거장. 2절 가사를 보면 부산에서의 생활에는 쓰라린 피난살이도 있지만 끊지 못할 순정도 있었다고 하잖아요. 경상도 사투리를 하는 부산 아가씨와의 사랑이었던 것 같은데 이분은 왜 서울로 가는 청년은 부산 아가씨와 함께 안 가고 헤어져야만 했을까요?
나쁜 놈이었던 게 아니야. 부산에서 그렇게 순정을 바쳐서 사랑을 해놓고 자기 혼자 서울에서 나는 새 삶을 찾겠다 뭐 그거 아니야. 평론가님 사정이 있었겠죠. 사정이? 하여튼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아니면 또 부산 아가씨가 자기 판단으로 안 따라갔을 수도 있고 왜냐하면 이 남자가 아무것도 뭐 손에 쥔 게 없는데 피자집도 봤을 거고. 그러니까 이 여성 입장에서는 부산이 고향이잖아요. 내가 고향 떠나서 서울 잿더미 됐는데 이 남자 따라가서 어떻게 사나? 고생만 남았죠. 네, 그래서 아마 또 여성 집안 부모님도 절대로 안 돼! 막 이랬을 수도 있고. 미래 씨 생각은 어떤가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네. 아마 통일호가 네. 9시간 반 걸리기 때문에 헤어진 것 같아요. 너무 장거리 연인이기 때문에. 너무 중간에 고장날지도 몰라! 막 이러면서. 네. 되게 합리적인 추론입니다. 5시간만 돼도 어떻게 만날 수 있을 텐데 너무나 멀기 때문에 서로의 고향을 떠날 수가 없어서 헤어지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냥 이렇게 막 웃으면서 이야기를 했지만 정말 구구절절 얼마나 많은 사연들이 있었겠어요. 이렇게 사랑했던 사람들, 또 거기서 만나서 정들었던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헤어져서 또 고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사연들, 그 모든 것들이 이 노래 한 곡에 다 그쵸. 녹아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피난민들이 워낙 네. 많았으니까 사람마다 케이스가 네. 다르겠죠. 그래서 우리가 또 3절 가사를 보면 이 경상도 아가씨의 또 입장에 들어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가기 전에 떠나기 전에 하고 싶은 말 한마디를 유리창에 그려보는 그 마음 안타까워라. 고향에 가시거든 잊지를 말고 한두 자 봄 소식을 전해주소서. 몸부림치는 몸을 뿌리치고 떠나가는 이별의 부산 정거장. 이 아가씨의 심정이 어땠을 것 같아요? 어땠을까요? 이렇게 여성 입장에서. 아니 몸부림치며 슬퍼하셨잖아요. 웬만한 몸부림까지 안 가죠. 네, 근데 정말 헤어져야 하는 건 알지만 찢어지는 고통을 느끼지 않으셨을까. 경상도 아가씨는 피란민이 자신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차마 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두 사람은 이별이 필연적이라는 걸 성숙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마 전부터 때가 오면 고향으로 돌아갈 거다라는 이야기를 둘이서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 그 모든 그 커플들이 다 이별을 받아들인 건 아니고 지금 돌아가야만 하는 현실인데 그 현실을 거부하면서 이럴 거면 우리 둘이 함께 용도 다리에서 막 뛰어내리자 막 이런 커플들이 많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막 뭐 사체로 발견되고 막 이런 사례들이 계속해서 생기니까 당시에 부산 그 경찰관들이 용두산, 공원, 뭐 태종대, 해운대 이렇게 좀 한적한 곳 사람이 어떻게 할지도 모른다라는 곳을 열심히 또 순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노래가 영화로도 만들어졌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옛날에 정말 국민적으로 히트한 노래는 다 영화로 만들어지는 게 옛날 문화였으니까 이 노래도 1961년에 이별의 부산정거장이라는 제목으로 개봉을 했습니다. 당시에 최고 스타였던 뭐 최무룡, 김지미, 조미령, 문정숙 이런 스타들이 쫘르륵 출연해서 그때 한 10만 명 정도 관객을 동원했는데 네. 그 당시에 10만 관객이면 굉장히 히트했던 겁니다. 이 당시에 감독님은 이 노래 줄거리를 어떻게 해석하신 건가요? 이 노래를 받아서 이제 영화의 줄거리를 짠 건데 영화 줄거리가 전형적인 신파 느낌으로 갔던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런 전형적인 신파를 과거에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것도 보면 딱딱 틀이 짜여져 있는데 6.25 전쟁을 맞이하여 법학도인 남자 주인공이 딱 부산으로 갔습니다. 부산으로 가가지고 부산에서 사는 기생, 김지미 씨, 기생의 도움을 받아서 기생의 후원으로 먹고 살고 공부도 하고 했는데 그러다가 서울이 수복되고 나서 이 부산에 간 남학생의 옛 애인과 딸이 딱 등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딸까지? 그래서 이 남학생은 자기를 지금까지 후원해줬던 그 기생 김지미 씨를 딱 버리고 가게 되는 그래서 그 이별을 하게 되면서 나쁜 놈 그래서 이별을 하게 되면서 놈이 많네요. 이별을 하게 되면서 이별의 부산정거장 노래가 극중에서 배경으로 흘러나오게 되는 거죠.
오, 너무 나쁘시네요. 아니, 얘 내인가 딸까지 나타나면 얼마나 속상하셨을까요? 너무했네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줄거리를 가진 영화가 굉장히 많이 있었나 봐요. 네, 거의 뭐 전형적인 스토리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렇죠. 나쁜 남자들이 굉장히 나쁜 많이 남자 나왔던 스토리. 거예요. 안개, 홍도야, 울지 마라, 동백아가씨 다 영화로 만들어졌는데 다 비슷한 얘기. 남자, 여자 좋아했는데 결국 남자가 여성을 버리는 얘기. 여성의 비애. 그래서 그 여성의 처지를 보면서 관객들이 막 눈물을 흘리는 이게 바로 신파라는 건데 이런 구조가 계속해서 옛날에는 반복이 됐었죠. 그럼에도 이별의 부산 정거장에 같이 있는 건 당시 피란민들의 애환과 함께 부산 사람들과 나눈 정이 그대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 이 시기에 나온 노래들 중에 부산 내 피란민들을 이야기한 다른 노래도 있나요? 당시 피란 수도 부산에 몰려든 피란민들의 생활과 이별은 가요의 어떤 중요한 소재 중 하나였는데요. 같이 들어보죠. 저 노래가 국제시장, 영화 국제시장에 나와서 뭔가 그 영화하고 연결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흥남부도 철수 그거를 그대로 묘사하고 있어서 아마 당시에도 많은 분들의 창법이 정말 특이하세요. 창법도 엄청 특이하죠. 현인 선생님. 이게 뭐라 이게 돼? 피는 모런 홀리면서 일사이후 나 홀로 왔다. 40계단 층층대에 앉아오는 나들. 그러니까 이런 노래들이 인기를 얻을 수밖에 없는 것이 당시의 그 어떤 사연들을 그대로 이렇게 가사에 담아뒀잖아요. 지금 이것도 우리가 그려지잖아요. 이 노래도 정말 리듬은 굉장히 신나는 노래인 것 같은데 가사는 슬픈 내용이에요. 판잣집이 되게 유명하긴 했네요. 노래마다 판잣집이 되게 많이 등장하죠. 경상도 아가씨가. 경상도 아가씨, 뭐 판잣집. 아가씨가 애처럼 묻는구나. 그래도 제가 없이 슬피 우는 이웃 고향 언제 가려나. 백야성 선생님이 저런 노래뿐만 아니라 마도로스 관련된 노래들도 굉장히 많이 불렀고요. 그 창법이 너무 저렇게 간드러지잖아요. 그래서 약간 당시에 외식 창법이라고 해서 노래를 또 못하는 적도 있었고 또 어려움도 많았었어요. 굉장히 간드러지는. 근데 경상도 아가씨와 판잣집이 저는 아까 노래에서 계속 등장하잖아요. 네. 경상도 아가씨가 어떤 이미지일까요? 보통 이제 경상도 아가씨 하면 느껴지는 이미지가 어떠세요? 지금 그냥 제가 느끼기에는 경상도 아가씨들은 사투리를 쓰잖아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좀 귀여운 아가씨들 같아요. 오빠야 이렇게 하잖아요. 또 귀여운 아가씨들. 그 당시에 피라민들이 그 피난을 갔던 곳이 하필 경상도니까 결국 경상도 아가씨가 그러한 신파 구조의 대표적인 눈물을 흘리는 여성으로 아마 등장한 게 아닌가. 이 노래들에서 보면은 이런 경상도 아가씨들이 굉장히 여리여리하고 슬퍼 보이고 눈물 흘리고 뭐 좀 정이 많고 그런 여성분들로 보여요. 또 부산은 제2의 수도였던 거잖아요. 전쟁 중에. 그러다 보니까 부산에서 이루어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노래에도 등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산 노래가 많이 나오고 막 그중에 우리 국민들이 가장 많이 사랑했던 부산 노래 중 대표는 이별의 부산 정거장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노래가 그 작곡가 박시춘 씨, 작사가 유호 씨, 그야말로 당대를 대표하는 대중문학의 거인들이 만든 노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진짜 아주 절묘하게 막 노래 시작할 때부터 증기기관차 소리 막 이렇게 집어넣고 거기에 가사는 슬픈데 멜로디는 되게 막 즐거운 이런 멜로디를 붙여서 뭔가 사람들로 하여금 복합적인 감정을 풍부하게 느낄 수 있게끔 그렇게 명곡을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깊게 마음을 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노래를 부를 때 슬픈 노래를 부를 때
내가 너무 이렇게 오버를 하면 많은 분들이 쟤는 내가 안 슬픈데 왜 가수가 저렇게 슬퍼하지? 라는 생각을 하실까봐 저도 감정이 넘치지 않도록 좀 절제하면서 균형을 맞추는데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근데 박시춘 유호 선생님은 어떻게 이 슬픈 가사의 노래를 그렇게 밝게 만들었을까요? 이분들이 1952년에 이 두 분이 이제 공연을 끝내고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네. 자갈치 시장에서 술을 마시니까 당연히 시장통에 오가는 사람들이 보였겠죠. 그중에 태반은 피란민이었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 박시춘 선생이 저 피란민들의 사연을 담은 노래를 만들면 어떻겠느냐라고 작사가 유호 선생한테 제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숙소에서 여러 가지 정서를 담아서 노래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서울로 돌아가는 사람들의 들뜬 마음, 희망찬 마음, 그걸 일단 담고 거기에 정든 사람을 두고 떠나가는 그 아픔, 보내는 사람의 서러움, 그걸 다 담아서 복합적인 정서가 담긴 이별의 부산정거장, 이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네, 그 가사를 쓴 유호 선생님은요, 또 시인이자 극작가, 방송작가로도 유명한데요. 그래서 그런지 그 유호 선생의 가사를 듣다 보면 눈앞에 생생한 장면이 그려져요. 그래서 박시춘과 함께 남긴 작품으로 이별의 부산정거장 말고도 전우야 잘 자라,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낙동강아 잘 이끌어 우리는 전쟁한다. 그다음에 전선야구. 사랑잎이 휘날리는 전선의 달밤, 신라의 달밤, 이런 노래들이 있죠. 신라의 밤이여 불국사의 종소리 들려온다. 지나가는 나그네야. 저는 신라의 달밤 가사를 보면서 정말 영화 같고 특이하다고 생각했어요. 불국사의 종소리 들려온다, 이런 노래로 가사를 쓴다는 게 신기하더라고요. 신라의 달밤은 우리 미래 씨 알 것 같아요. 네, 신라의 달밤은 네. 왠지 어울릴 것 같아요. 한번 지금 한번 해볼까요? 네. 신라의 밤이여 불국사의 종소리 들려온다. 네, 맞아요. 현희 씨 버전하고는 또 다른 스타일로. 네, 맞아요. 지금 미래 씨 버전. 근데 그 박시춘, 남인수 콤비도 유명하거든요. 유명하죠. 그 콤비가 일제 강점기 때부터 이제 뭐 호흡을 맞춰온 거예요. 그래서 뭐 애수의 소야곡, 저 옛날에 전축으로 들었던 노래인데, 애수의 소야곡, 비 내리는 고모령, 가거라 38선, 이런 노래들이 모두 대박이 났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 이별의 부산정거장의 흥행 비결을 꼽을 때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우리나라 초대 가왕, 당시에 무려 가요 황제라고 불렸습니다. 바로 가수 남인수이죠. 남인수 씨 목소리가 미성의 정갈한 느낌으로, 그런데 힘도 있고. 네, 힘도 있고 성악 베이스로 맞아요. 그렇게 노래를 해서 음악평론가 손성원 씨 같은 경우에는 남인수 씨에 대해서 일제 강점기 최고의 인기 가수로는 단연 남인수가 꼽힌다. 사람들은 그를 조선 가요사상 불멸의 길이나라고 일컫는다 라고 쓰기도 했었습니다. 남인수는 성악 창법을 구사하면서도 맛깔스럽고 힘 있는 것이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일제 강점기부터 우리나라 최고의 가수로 군림하다가 사실은 잠시 좀 멈칫했죠. 그런데 이 이별의 부산정거장으로 다시 정상의 위치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노래에서도 그 특유의 창법은 여전해가지고요. 경상도 사투리에 아가씨가 슬피 우네. 이 아가씨 방금 저 다시 못하거든요. 그렇게 살짝 올려서 부르는데 모창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여기를 경상도 사투리에 아가씨가 이렇게 그냥 부르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남인수가 불렀는지 아닌지 여기서 또 판별을 해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래 씨가 그 남인수 선생님의 노래할 때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세요? 저도 방금 말씀하셨던 아가씨가 여기에 저는 처음에 들었을 때 조금 잘못 부르신 건가라는 생각도 했었고 좀 특이하게 곡을 쓰신 건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듣다 보니까 또 잘 어울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연습할 때 이 부분도 좀 걱정했던 게 남들이 들었을 때 저 가수 삑살이 난 건가? 라고 생각을 할까 봐 또 걱정을 하긴 했는데 그래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원곡 그대로를 살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그대로 연습을 했어요. 오늘 방송 보시면 나 미래 씨가 그래서 이렇게 불렀구나. 지금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네, 오늘 잘 오셨습니다. 또 좋아하는 노래가 있나요? 또 남인수 노래 중에? 저는 추억의 소야고 노래 좋아해요. 다시 한번 그 얼굴이 보고 싶어라. 이거 맞나요, 선생님? 맞는 저 이 노래도 처음 불러봐요. 맞아. 뭔가 깊은 정서가 느껴졌어요. 네, 왠지 이 노래는 조금 더 슬프게 부른 것 같아요. 네. 근데 마침 KTV에 남인수 선생님의 자료 화면이 남아있거든요. 같이 보시죠. 어디서 들리는지 풀벌의 소리, 외로운 나군의 발걸음을 멎게 한다. 일제의 탄압 아래서 이게 1960년에 찍은 영상인 거예요. 남인수 씨의 남인수 씨가 40대의 모습이죠. 이때는 조금 병색이 있으셨을 텐데 폐렴으로 아프셨을 때여서 얼굴에서도 조금 그런 게 느껴지네요. 폐허의 쓰린 회포를 말하여 주노라. 저 영상 촬영하고 2년 뒤에 돌아가신 거거든요. 인기 가수 남인수 씨가 6월 26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난영 선생님 얼굴이네요. 여러 가수들이 저 장례식을 찾았고 부르던 노래 낙화의 수를 부르며 그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삼가 고인 이렇게 영상으로 남인수 선생의 얼굴을 우리가 봤는데 어떠세요? 이렇게 노래를 하는 또 입장에서는 또 다르게 보였을 것 같아요. 선생님의 모습이 너무 피곤해 보인다고만 느꼈었는데 병마와 싸우고 계셨던 모습인데 저렇게 열심히 노래를 하시는 모습이 슬프게 보였고요. 또 너무 감동적이었고 2년 있다가 돌아가셨다고 하는 게 너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신 것 같아서 너무나 아쉽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남인수를 좋아하는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렇게 돌아가시고 나서 아쉬워하고 슬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남인수 씨 팬분들은 굉장히 그 남인수 씨에 대한 자부심이 크신 것 같더라고요. 그분들 막 댓글 쓰신 걸 봐도 그 요즘 트로트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스타일이 뭐 성악 베이스에 뭔가 안정적인 가창을 하는데 그걸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즘 시기에 꼽는 트로트보다는 저게 더 고급스러운 거 아니냐 이런 자부심도 많이들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또 이난영과 남인수의 사랑 이야기가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그걸 영화로 다뤘던 이광산 낙하유수 뭐 이런 영화로도 또 만들어지기도 했어요. 1960년대 가면은 돌아가신 다음에요. 원래 이난영 선생이 김혜송하고 결혼을 해서 그 12남매를 낳았다고 하는데 일단 넬이 죽고 7남매가 남았고 그들이 이제 김 브라더즈, 김 보이즈라고도 하고요. 김 시스터즈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후에 김혜송 선생이 1950년에 납북되고 나서 남인수 선생님과 이제 서로 같이 또 살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나중에는 굉장히 또 같이 살면서 서로 의지를 많이 했었고 그래서 남인수 선생 돌아가시고 나서 이난영 선생이 되게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또 이난영 선생님도 몇 년 후에 또 돌아가시죠. 오늘 이별의 부산정거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별의 부산정거장이 1954년을 대표하는 그런 곡이 되었잖아요. 비결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일단 노래가 좋으니까. 그리고 제가 젊었을 때 그 뭐 6.25에 대한 기억 전혀 없는데 저랑 제 친구들이 그런데도 이 노래를 막 옷을 이렇게 신나게 부를 정도로 굉장히 막 그 흥겨운 노래니까 그 자체로 뭐 인기가 있을 만한 거고 근데 그 안에 담긴 가사가 굉장히 당시에 그 피난민들의 서러움, 애환 그런 걸 표현하는 가사다 보니까 그야말로 우픈 정서, 흥겹기도 하고
동시에 조금 뭐 서럽기도 한 두 가지 복합적인 정서를 다 담아서 그게 아마 많은 사람들한테 깊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닐까. 대체로 보면 슬픈 정서를 신나는 음악에 잘 담은 노래들이 두 가지 상반된 정서를 잘 섞었을 때 그 노래에 폭발력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미래 씨는? 저는 이 노래 주체가 특별하지 않은 사람들이었다는 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판잣집에서 살면서 하루하루가 고되었을 피란민들과 그들을 옆에서 지켜본 부산 시민들의 이야기잖아요. 네. 그래서 현실을 묵묵히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을 노래의 주인공으로 세우고 만남과 헤어짐이라는 감정을 섬세하게 들여다본 것이 공감대를 형성했던 것 같아요. 물론 이 노래를 당대 최고의 작곡가, 작사가, 그리고 가수가 풀어냈기에 최고의 히트곡이 된 것 같습니다. 네. 1954년 정말 대표적인 히트곡이고 그 이후로도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았던 이별의 부산정거장에 대해서 우리 미래 씨하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뭐 어떠셨어요? 뭐 소감 한마디 이야기해 주시죠. 근데 오늘 정말 느낀 게 저는 이별의 부산정거장을 부를 때 나름대로 가사를 보면서 공부를 하고 이 속에 담긴 뜻을 이해하면서 불렀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영상도 보고 하니까 훨씬 더 그 감정을 풍부하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시대가 사랑한 음악의 희로애락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한 가요로 보는 근현대사 시절연가, 저희는 다음 정거장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비가 소리도 없이 이별 슬픈 부산정거장 잘 가세요 잘 있어요